LAFC가 타일러 보이드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죠. 2026 시즌까지 계약 체결했고 2027년 시즌에 대한 옵션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선수는 물론 지난 시즌 내슈빌에서 뛰었던 선수긴 한데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원래 이 선수가 뉴질랜드, 미국 이중 국적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표팀으로 10경기 출전한 경력이 있고 유럽 경력도 있어요. 포르투갈 리그인 기마랑이스에서 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튀르키예 명문인 베시타스 그리고 시바스포르에서도 뛴 경험이 있거든요. 리제슈포르에서도 뛴 경험이 있긴 하고 이 선수의 리즈 시절은 그건 뭐 튀르키예 리그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갤럭시 이때가 이제 리즈 시절이었는데 이때 7골 4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슈빌로 이적해가지고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요. 지난 시즌은 6경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해가지고 6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7분, 정규 시즌 158분을 출전한 건데요. 이 선수가 소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MLS풀은 뭐냐면은 소속 없는 선수들을 MLS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산으로. MLS는 사실 리그가 선수를 보유해가지고 팀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조금 신기한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팀이 없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데려가는 팀이 없었던 선수였고 보스만과는 또 다른 케이스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걸긴 힘든 데다가 무엇보다도 LA 갤럭시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예요. 그래서 타일러 보이드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요. 굉장히. 그 LAFC 팬들이 여기다가 악플들을 엄청 달고 있거든요. 왜냐? 타일러 보이드가 LA 갤럭시를 떠났을 당시에 이 셔츠를 입은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번 골드는 영원한 골드다. LA 갤럭시가 골드거든요. LAFC는 블랙 앤 골드고 그러다 보니 뭐 MLS 무브스라고 이건 이제 이적 소식들 다루는 SNS인데 클럽 역대 최악의 오프시즌이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LAFC 팬 한 명은 존 소리턴은 불필요한 멍청이다. 제발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센터백과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캘리포니아에서 영원한 지로 딱 이런 식으로 I fixed it 이런 것도 올라왔고 This is whack 이거는 형편없다. 매우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FC 팬들이 이 영입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팀에서 잘하는 선수를 영입을 그러니까 그 LA 갤럭시 출신의 잘하는 선수 영입한 거면 이러지 않을 텐데 소속팀도 없던 선수를 갑자기 데려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MLS 무브스에서 유튜브로 아예 영상을 올렸습니다. LAFC의 오프시즌은 완전히 재앙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LAFC 팬인 팟캐스트 운영하는 사람을 불러서 LAFC의 오프시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데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LAFC의 오프시즌은 말 그대로 완전한 실패다. 그러면서 LAFC에게 이번 오프시즌은 구단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결정적 시기가 될 예정이었지만 현실은 혼란과 좌절 그리고 명확한 비전의 부재로 점철돼 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 선임은 팬들 사이에서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 그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LAFC가 한때 MLS 최정상 클럽으로 만들었던 정체성과 야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청사진을 구축하지 못한 LAFC의 실패 역시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LAFC가 정말로 손흥민 같은 세계적 슈퍼스타를 영입하고 그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원한다면 이번 오프시즌의 행보는 정반대였다. 결단력 없는 전력 보강, 리더십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나치게 느린 이적시장 대응은 모두 LAFC가 마땅히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받아야 할 지원을 손흥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뭐 MLS 공식에서는 시즌2 로딩 포 소니 해가지고 소니 시즌2 로딩 중이라고 해가지고 뭐 훈련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 MLS에서 프리시즌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10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던지는 칼럼을 올린 거거든요. 여기서도 사진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내세워야지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예, 이렇게 내세운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10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척키 로사노와 샌디에고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결별이죠. 로사노도 다시는 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론토는 사전트를 영입할 수 있을까? 인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이애미는 언제 세 번째 지정 선수를 추가할까? 어떤 시점에, 겨울에 할지, 여름에 할지. 근데,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에 노릴 거기 때문에 겨울에 할 걸로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LAFC는 지금 전력을 대폭 보강할까? 아니면 여름 이적 시장을 노릴까? 라고 한 거고, 다섯 번째, 필라델피아는 카이 바그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인 거고, 여섯 번째, LA 갤럭시는 지정 선수로 영입할까? 인 건데, 이거는 이제 니키 푸츠 부상 때문에 지정 선수 영입이 필요해 보이니까 나온 거고, 필라델피아는 뭐 카이 바그너가 떠나면서 심지어 바그너 버밍엄 가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빈자리 메워야 된다는 거고, 일곱 번째, 스포팅 캔자스 시티의 로스터는 어떤 모습이 될까인 건데, 여기가 지금 선수단이 16명인데 그중 6명이 골키퍼래요. 그래서 빨리 영입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고요. 여덟 번째, 산호세는 공격진을 어떻게 강화할까? 이거는 이제 에스피노사가 떠나면서 그 빈자리 메우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아홉 번째, 댈러스는 페타르무사와 함께 뛸 선수를 누구로 데려올까? 인 거고, 열 번째, 어떤 팀들이 동부 컨퍼런스의 최상위권에 합류할까? 라고 해가지고, 인터 마이애미의 대항마가 될 팀에 대한 얘기인데, 내슈비를 뽑았습니다. 왜냐? 에스피노사 영입하면서 이제 서리지와 무후타르와 에스피노사로 이어지는 화려한 삼각편대, 공격 삼각편대를 구축했다가 주된 내용인 거죠. 네 번째, LAFC는 지금 전력을 대폭 보강할까? 아니면 여름 이적 시장을 노릴까? 이 내용을 보면요. 인터 마이애미와 마찬가지로 LAFC 역시 2026 시즌을 앞두고 또 하나의 특별한 퍼즐 조각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정 선수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현재 LAFC의 지정 선수는 손흥민과 부안가 2명뿐인 만큼 공동회장 겸 단장인 존 소린턴은 구단의 도약을 위해 또 한 명의 최상급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물론 LAFC는 그동안 핵심 스타들을 시즌 도중에 영입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손흥민과 부안가 모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사례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더 이른 시점에 찾아온다면 LAFC는 주저없이 그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물론 뭐 여름이 더 영입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은 건 맞아요. 왜냐면은 이적 시장은 유럽은 여름에 열리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총알을 아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진 좋다 이거거든요. 그것까진 좋은데, 그러면은 조금 백업이라도 괜찮은 선수들이라도 좀 데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영입한 영입들은 뭐 샤펠버그는 그래도 평가들이 아주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예, 이번 영입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쉽고, 그리고 센터백 언제 영입하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영입했다가 내보내고 또 영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운영의 묘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에 다비드 마르티네스랑 스몰야코프랑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고르 제수스랑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3명 중에 여름까지 쓰다가, 그러니까 제 말은 지정 선수를 지금 영입하거나 아니면은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1명을 영입을 해서 이 4명,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4명이나 아니면 지정 선수 3명 이렇게 쓰다가 한 자리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1명 데려와가지고, 그러면은 2+4 하니까 6살이니까, 그러면은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들을 경쟁을 시켜서 여기서 도태되는 선수 1명 보내버리면은 지정 선수 여름에 데려올 수 있잖아요. 3-3. 그런 운영의 묘를 조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런 가운데 뭐 골닷컴에서는 MLS 프리시즌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총 7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예, 메인 사진이 손흥민 선수가 있어가지고 손흥민 얘기 나오나 했는데 손흥민 선수 얘기는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는 없고 LAFC 얘기만 있는 건데요. 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오프시즌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을 보낸 팀은 어딜까에 대해서 톰 힌들 기자랑 이제 톨미치 기자 모두 인터 마이애미를 뽑았고요. 뭐 이건 당연하죠. 인터 마이애미가 너무 영입을 잘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가장 좋은 영입은 어떤 선수일까에 대해서 이제 힌들 기자는 뉴욕 레드불스의 케이드 코엘 영입을 내세웠고, 톨미치 기자는 내슈빌의 에스피노사 영입. 제가 에스피노사 영입을 정말 노래를 불렀었는데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가장 좋은 판매는 누구일까 해가지고 힌들 기자는 오스틴의 부카리를 650만 달러에 판매한 거. 망한 선수인데 비싸게 잘 팔았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이제 톨미치는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의 바르토시 슬릿이 판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를 그래도 잘 팔았다는 거고, 이제 네 번째로 가장 합리적인 감독 선임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힌들 기자는 원래 마이클 블래들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지만은 마크 도스 산토스가 어쨌건 그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어쩌면은 가장 나은 선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고, 톨미치 기자는 뉴욕 레드불스의 블래들리 선임을 얘기를 한 거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의문이 드는 감독 선임은 어떤 사례일까에 대해서 힌들 기자는 세인트루이스 시티의 요한 다메 선임을 얘기했고, 톨미치 기자는 힌들 기자랑 정반대로 LAFC의 도스 산토스 선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적 시장에서 아직도 큰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팀은 어디일까에 대해서 힌들 기자는 토론토와 산호세, 톨미치 기자는 토론토를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토론토는 사전트에게 올바른 선택일까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스라고 힌들 기자가 얘기했고, 톨미치 기자는 그러니까 토론토의 사전트가 잘 맞는 거는 맞는데 사전트한테 이제 토론토가 올바른 선택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월드컵에 승선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톰 힌들 기자가 도스 산토스 선임을 합리적인 감독 선임이라고 설명을 했고, 반면에 톨미치 기자는 의문이 드는 감독 선임을 도스 산토스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요, 힌들 기자 같은 경우는 도스 산토스는 항상 연속성을 중시해왔고, 체룬돌로 밑에서 배운 인물을 승격시키는 건 매우 현명한 결정처럼 보인다. 이제 LAFC가 좀 더 정돈된 축구를 보여준다면 이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MLS컵 우승 후보 1순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반면 이제 그 톨미치 기자 같은 경우는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특히 강팀인 경우에는 연속성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 다만 LAFC가 도스 산토스를 수석 코치에서 승격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승부수를 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저도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 MLS가 유럽에서 감독들을 데려오고 있는데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 않았을까? 굳이 이렇게 편한 선택지만을 선택을 했어야 됐나 싶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물론 경험이 풍부하고 수년간 LAFC에 몸담아왔기 때문에 전환 기간에 대한 우려도 없다. 하지만 LAFC 감독 측은 세계적인 빅네임들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인물을 영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건 이게 아쉬운 거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너무 그냥 뚝 올려버린 거잖아요. 이게 11월부터 보도가 나와서 그냥 그대로 올려버렸으니까 이게 아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선택으로 비친다. 비록 도스 산토스가 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해 줄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라고 한 겁니다. MLS 공식에서는 서부 지구의 현재까지의 프리미엄 로스터 슬롯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정 선수 슬롯이랑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슬롯인 거거든요. DP 3명 보유할 수 있고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22세 이하 선수 중에 특별한 재능한테 또 이제 DP랑 거의 비슷한 그런 조금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슬롯이 있는 건데, DP 3장 그리고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3장을 가질 수 있는데, DP가 만약에 2장이면은 그러면 22세 이하 이니셔티브를 4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LAFC는 지난 시즌까지는 지정 선수가 2명, 손흥민과 부안가였고요. 그리고 22세 이하 이니셔티브가 4장이었어요. 다비드 마르티네스, 이고르 제수스, 그리고 스몰야코프, 그리고 이제 모란,
임대로 데려왔던 모란까지 4장이었는데 모란이 임대 복귀하면서 현재 3장이죠. 그러면은 지정 선수 한 명을 영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22세 이하 이니셔티브를 한 장 영입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LAFC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아직 프리미엄 로스터 슬롯과 관련된 큰 움직임은 없었다. 다만 공동회장 겸 단장인 소린턴은 늘 그렇듯 리그 내 트레이드를 통해 하위 로스터의 뎁스와 유연성을 구축하는 데는 분주했다. 하위 로스터라는 거는 이제 백업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게 전부다. 지난 시즌 막판 기준으로 리그에서 2번째 혹은 3번째로 강했던 팀이었고 LAFC는 새 사령탑 도스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도 기존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 준비를 마친 모습이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2가지다. 첫 번째이자 더 중요한 것은 약 6개월간의 시즌을 치른 뒤 2026년 피파 월드컵 이후 새로운 지정 선수를 추가할 가능성이다. 그 시점에는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최정상급 선수를 영입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아예 DP급 선수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LAFC는 최근 몇 년간 2장의 지정 선수와 추가 슬롯을 이니셔티브 플레이어에 활용하는 방식을 자주 택해왔다. 지난 시즌이 그랬던 거였죠.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스몰야코프의 이적 트레이드 임대다. 스몰야코프가 떠나면은 그러면 자리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현재 시장에서 비교적 열려있는 자원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 영입된 샤펠버그의 부상은 이 구상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샤펠버그 영입했는데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필자는 3-4-2-1 전형에서 왼쪽 윙백 2순위로 샤펠버그를 1순위로 홀링스헤드를 그리고 그 뒤에 스몰야코프를 두고 있었는데 만약 샤펠버그가 한동안 이탈한다면 스몰야코프의 이동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물론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올 시즌 4-3-3을 사용하고 싶다고 밝힌 것은 알고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 마지막 석 달 동안 대부분 활용했던 3-4-2-1 전형이 2026 시즌 LAFC의 실제 모습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단서라고 본다. 어떤 포메이션을 선택하든 LAFC는 전력이 풍부하고 지난해에서 2월된 상당한 GAM, 이게 머니인 거죠. 예,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U22 혹은 DP 영입이 가능할까? 분명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실행할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물론 예외는 있다. 스몰야코프가 실제로 이적한다면 말이다. 그 경우라면 LAFC가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뭐 아직 시즌 시작도 안 했고 이적 시장도 많이 남았는데 왜 이 호드갑이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좀 더요 라고 하시는데 아쉬운 건 사실이긴 하죠. 다른 팀들이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있으면은 프리시즌 훈련도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프리시즌 훈련. 프리시즌 평가전. 훈련이 아니고 훈련은 이미 시작했고 일주일 뒤에 평가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아쉽긴 하죠. 조금 영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정 선수 영입을 여름에 하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보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가 더 매물은 많이 있을 거니까. 다만 그러면은 그때까지 한 자리를 비워놓기보다는 그러면은 그때까지 뭐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데려와서 그때쯤 가가지고 슈몰야코프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비드 마르티네스라던가 아니면 뭐 이고르 제수도 사실 지금 십자인대 파열돼가지고 전반기 아웃이에요. 그리고 셰인 롱도 4월에나 복귀하고 지금 그러니까 빠지는 선수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스페인 매체 아스시에서는 손흥민 메시 왕자를 노리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내용을 보면은 LAFC에서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손흥민이 이제 MLS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리오넬 메시의 지배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기대했던 방식의 마무리는 아니었다. MLS컵 우승의 꿈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패하며 좌절됐지만 LA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인 스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LAFC의 새로운 목표는 분명하다. MLS컵 우승이다. MLS컵 우승이 목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에도 다시 한번 명확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디펜딩 챔피언인 인터 마이애미는 타이틀을 내준 생각이 없으며 2연패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손흥민과 LAFC는 현 MLS 챔피언에게 가장 위협적인 도전자 중 하나다. 손흥민은 LA에 합류한 뒤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단 13경기에서 12골을 기록했다. 이제 그는 미국에서 프리시즌을 시작하며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품고 새 시즌을 준비한다. 여기에 부안가가 잔류하고 샤펠버그 합류로 전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도스산토스 감독 체제에서 LAFC는 다시 한번 리그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서 MVP도 위태롭다. 이거는 이제 메시에게 던지는 경고장인 거예요. 아스가 마드리드를 기반으로 하는 친 레알 마드리드 매치여서 그런지 아주 그냥 강하게 MVP도 위태롭다 이렇게 중간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메시의 지배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터 마이애미에 대한 위협을 넘어 카타르 월드컵 우승자인 메시가 MLS에서 누려온 상징성과 이미지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특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형성된 거대한 한인 커뮤니티는 이미 블랙 앤 골드 구단에 상당한 수익을 안기고 있다. 그러니까 팬들도 많이 오고 있고 굿즈도 많이 팔리고 있고 손흥민 선수 유니폼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리바게트와도 스폰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더 많은 스폰서 계약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뭐 쿠팡 플레이랑도 계약하고 스포티비랑도 계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BMO 스타디움은 성명을 통해 2025년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해를 마무리하며 BMO 스타디움은 로스앤젤레스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연간 100만 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하며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그 중심에 있었다. 구단은 세계적인 위상을 끌어올린 것뿐만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합류하며 역사적인 순간들이 만들어졌다. 샌디에고를 상대로 한 홈 데뷔전 매진은 구단과 스타디움 모두에게 상징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LAFC 최고 상업 책임자 CCO 스테이시 존스 역시 그의 포지션, 플레이 스타일, 성격, 상품성,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던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최근 밝혔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건 그 스페인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메시의 MVP 대항마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게 스페인만이 아닌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LAFC를 우승 후보로 다들 꼽고 있는데, 그런 만큼 근데 문제는 인터 마이애미는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전력 봉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LAFC는 아직까지는 물론 여름에 영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들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너무 조용한 편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팀을 만드는 거는 일찍 영입해서 프리시즌부터 함께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시즌 중간에 합류하면은 팀 전술에 녹아드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빠른 행보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